누군가가 6월 17일에 5억 6,700만 원에 낙찰 받아갔던 물건은 그때 당시 6월 18일에 7억 2천만 원 정도로 약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누군가가 6월 1일에 4억 8,8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빌라는 같은 평수가 21년 6월에 5억 8천만 원에 매도되었습니다. 물건은 3층인데 매도된 곳은 1층이에요. 물건 시세는 6억 이상으로 거의 1억 저렴하게 매입했다고 봐야겠죠. 이건 경매는 아니고 공매인데 누군가 7월 초에 5억 1,500만 원에 낙찰 받아갔던 물건은 시세가 6억 9천만 원으로 무려 1억 7,500만 원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시세가 아니라 낙찰 받은 당시 시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최근 한 달간의 사례예요. 1억, 1억 5천, 1억 7,500만 원 일단 저렴하게 매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은 꼭 주목해보세요. 요새 경매를 통해 1억 아니 2억은 저렴하게 낙찰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경매가 뭐고 도대체 왜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분들도 혹시 부동산 경매에 대해 모르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왜 경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경매 강사도 아니고 경매로 강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신뢰해서 들으셔도 돼요. 우선 부동산 경매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전부 현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죠.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받은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은행이나 개인한테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은행이나 개인은 빌린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누군가 집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아갈 거고 그 낙찰 대금으로 은행이나 개인이 못 받은 돈 돌려받는 거예요.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 차에 5명이 입찰하여 최종적으로 5억 6천 적은 사람이 낙찰 받아갔습니다. 왜 나왔나 보니까 윤수광이라는 사람이 DB손해보험에 3억 9,4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근데 안 갚네? 이자도 안 갚네? 그러니까 DB손해보험에서 얘 3억 2천 아직 안 갚았는데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경매 넘겨주세요 하고 이미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21년 2월 23일에 약 5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아갔고 배당기일 보시면 21년 4월 22일 보이시나요? 배당 받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 대금 5억 6천만 원으로 DB손해보험이 못 돌려받은 3억 2천 받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부분의 채무는 즉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채권들은 소멸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지만 이런 것처럼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억 원에 낙찰받고 만약에 2억 원에 인수할 채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5억 원에 낙찰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수할 권리인데 인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와 진짜 아찔하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진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물건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물건은 많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권리 분석해서 인수되는 것과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권리죠. 또 부동산 경매 물건은 대부분 내부를 못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망해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집 보여주겠어요? 한 명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찾아올 거잖아요. 안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직접 시간 내서 입찰하러 입찰 당일에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간다고 다 낙찰받는 게 아니잖아요. 1등만 낙찰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2등 이하는 모두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 받아도 내부에 사람이 있다면 명도라고 해서 그 사람과 협의를 하든 법적인 절차를 밟든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내가 살거나 다른 사람 전세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권리 분석해야 합니다. 인수되는 것과 소멸되는 권리. 두 번째로 내부 상태 못 보고 입찰해야 해요. 세 번째로는 또 직접 입찰하러 가야 하는데 이거 직장인분들이면 진짜 아까운 반찬에서 대부분 가야 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명도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어때요? 좀 진짜 복잡하죠?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와 어렵다 생각하긴 했는데
솔직히 몇 번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걸 돌아보면은 별게 없습니다. 진짜 몇 번 해보면 별건 아닌데 어찌됐든 공부해야겠죠, 여러분이. 그니까 싸게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경매가 진짜 매력적인 게 기술을 익혀놓으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라는 제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매 제도가 사라지는 건 은행이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까요. 은행이 경매 아니면 어떻게 빌려준 돈 채권 회수하겠어요? 진짜 딱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평생 쓸 수 있는, 특히 평생 쓸 수 있는데 돈 버는 기술 배우는 거죠. 또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쭉쭉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살며시, 진짜 살며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서장훈이 IMF 때 매입한 물건인데 38억 시세 건물을 28억에 10억이나 저렴하게 낙찰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0억이 넘습니다. IMF, 경매, 하락장.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20대인데 제가 살면서 하락장을 몇 번이나 겪을까요? 그럼 경매를 통해 몇 번 돈 벌 기회가 있는 걸까요? 근데 요새는 상승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 2억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진짜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 경매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웬만하면 유주택자입니다. 경매에 관심 있던 사람이면 부동산에 당연히 관심이 많을 거고, 그럼 그동안 이어진 상승장에서 집을 매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진짜 오르니까. 근데 지금 유주택자는 주택 매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폭탄이라고 진짜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유주택자는 주택 매입 못해요. 그럼 경매, 주택시장에 남아있는 플레이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사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2달, 3달이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받고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70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하세요. 오늘은 현 시점에, 진짜 현 시점에 무주택자가 경매 시장에서 왜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왜 어릴수록 여러분이 경매 기술을 익혀놔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고 진짜 돈 벌어봅시다. 안녕.